병원 복도에 소독약 냄새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민수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28살,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여놓은 그에게 이런 시련이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지 벌써 사흘째였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폐암 말기,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다는 차갑고도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의식을 되찾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더니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잠깐 의식이 돌아왔으니 들어가 보라는 말에 민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병실 안으로 들어가니 산소 마스크를 쓴 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가늘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사랑이 전해졌습니다. 엄마, 괜찮습니다. 금방 나을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희망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거야. 엄마가 못다 해준 것들이 너무 많은데. 미안해, 민수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저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엄마를 돌볼 차례인데.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살에 홀로 남겨진 자신을 키우느라 평생을 바쳤던 어머니였습니다. 재혼도 하지 않고 오직 민수만을 위해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서랍 첫 번째 칸에 편지가 있어. 나중에 읽어줘.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모든 것이 멈춰버린 고요한 병실에서 민수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집에 돌아온 민수는 멍하니 어머니의 방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그대로 있었지만 어머니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빈집이 이렇게 적막할 줄 몰랐습니다. 문득 어머니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서랍 첫 번째 칸의 편지 말입니다. 민수는 천천히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래된 나무 서랍장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첫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정갈하게 정리된 물건들 사이에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민수에게라고 적힌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글씨는 삐뚤삐뚤했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편지지 여러 장이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글씨로 빼곡히 적힌 내용들이었습니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곁에 없을 거야.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너에게 숨긴 게 있어.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뭘 숨겼다는 걸까요? 계속해서 편지를 읽어나갔습니다. 너의 아버지에 대해 거짓말을 했어. 아버지가 너를 버리고 떠났다고 했지? 사실은 아버지도 너를 그리워했어. 아버지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단다. 너를 임신했을 때 말이야. 민수는 편지를 놓을 뻔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였습니다. 아버지는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태명도 지어놓고 아기 용품도 미리 사두었어. 그런데 글씨가 번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썼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너를 혼자 키우느라 아버지 얘기를 꺼낼 용기가 없었어. 아버지도 없이 자란 내가 더 상처받을까봐. 미안해, 민수야.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편지에는 아직 읽지 못한 내용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민수를 위해 남겨둔 것들이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어머니는 그것들을 모두 보관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옷장 맨 위 상자에 아버지의 물건들이 있어. 너를 위해 준비했던 것들도 함께 말이야. 민수는 서둘러 어머니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 위를 살펴보니 정말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의자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냄새와 함께 여러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아기 옷들이었습니다. 노란색 우주복에 아빠가 사랑하는 우리 아기라고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아버지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펼쳐봤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는 어머니와는 달리 꼼꼼하고 정갈했습니다. 오늘 병원에서 아기 심장 소리를 들었다. 너무 신기하고 감동적이었다. 우리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면 좋겠다. 이름은 민수로 정했다.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라라는 뜻이다. 민수는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졌습니다. 일기를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아내가 입덧이 심해서 걱정이다. 내가 더 잘해줘야겠다. 우리 민수를 위해서라도 건강해야지. 아기용품을 더 사러 가야겠다. 그 다음 페이지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내일 아기용품 사러 가는 길에 여기서 일기가 끝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교통사고를 당한 거였죠. 상자 맨 밑에는 아버지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어머니의 배를 어루만지며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닮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사랑하는 민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자신에게 편지를 남겼던 거였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는 생각보다 짧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의 글씨를 한자 한자 따라가며 읽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민수야. 아빠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는 아직 엄마 뱃속에 있구나. 하지만 벌써 너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매일 밤 엄마 배에 대고 이야기를 했는데 들었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을 수는 없었지만 마음으로는 전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너에게 많은 걸 해주고 싶었어. 함께 축구도 하고 자전거도 가르쳐주고 싶었지. 하지만 그럴 수 없게 됐구나. 미안해, 민수야. 편지를 읽으며 민수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만나본 적 없는 아버지지만 이렇게나 사랑받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빠가 너를 위해 준비한 게 있어. 은행에 너를 위한 적금을 만들어뒀거든. 통장은 엄마가 가지고 있을 거야. 내가 어른이 되면 쓰라고 말이지.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안 했거든요. 편지를 마저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시계도 너에게 주고 싶어. 아빠의 아버지,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시계야. 이제 너에게 물려주고 싶구나. 상자를 다시 뒤져보니 정말 오래된 시계가 하나 나왔습니다. 금색이 바래긴 했지만 아직도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그 시계를 손목에 차봤습니다. 조금 커 보였지만 아버지와 연결된 느낌이었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곁에 있지 못해도 너를 항상 사랑하고 있어. 하늘에서 너를 지켜볼게. 엄마를 잘 도와드리고 건강하게 자라다오. 사랑한다. 민수야. 민수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도 함께 받으며 자란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어머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니 서랍 안쪽 깊은 곳에서 또 다른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니 민수가 태어나던 날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민수가 태어났다. 아이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정말 예쁘다. 하지만 이 아이를 혼자 키워야 한다는 게 두렵다. 민수는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해 봤습니다. 20살의 나이에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거였습니다. 일기를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민수가 아빠를 찾는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실을 말하기엔 너무 어리고 거짓말을 하기엔 마음이 아프다. 어머니는 매일같이 고민했던 거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말입니다. 민수가 학교에서 아버지에 대해 물어봤다고 한다. 아버지가 없다고, 놀림받는다고, 울면서 말이지.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다. 차라리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낫겠다 싶었다. 민수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아버지가 있는데 자신만 없어서 서러웠던 기억이 났습니다. 오늘 민수가 엄마, 나는 아빠가 왜 없어? 라고 물었다. 결국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갔다고 말해버렸다. 민수가 우는 모습을 보니 내가 더 울고 싶었다. 어머니의 일기에는 눈물 자국이 여기저기 번져 있었습니다. 민수도 모르게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민수가 아빠를 원망한다고 한다. 차라리 그게 낫다. 아빠를 그리워하며 아파하는 것보다는. 일기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에게 한 거짓말들을 용서해줘. 모든 게 너를 사랑해서였어. 언젠가는 진실을 말해야겠지만 지금은 아직 용기가 없구나. 민수는 어머니를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선택이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물건들을 정리하다 보니 명함 하나가 나왔습니다. 김철수, 금성건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절친한 친구,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하라고 함이라고 메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벨소리가 몇 번 울린 후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김철수입니다. 저 혹시 박진우 씨를 아시나요?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우? 그럼 내 절친이지. 그런데 당신은 상대방의 목소리가 놀라는 듯 했습니다. 저는 박진우의 아들 민수입니다. 민수가 말하자 전화 저편이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민수야? 정말 민수가 맞니?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컸을까 항상 궁금했는데. 민수는 김철수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약속 장소인 카페에서 김철수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민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진우를 닮았구나. 김철수가 민수를 한참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김철수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줬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는지, 민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말입니다. 진우는 내가 태어나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가 되겠다고 했어. 아기 용품도 미리 사고 육아책도 읽고 있었지. 김철수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러다가 그날 아기 용품 사러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어. 병원에 갔을 때 이미 민수는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철수로부터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민수를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준비해뒀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철수는 민수에게 뜻밖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김철수에게 부탁한 일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우가 죽기 전에 나한테 부탁한 게 있어. 김철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혹시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민수를 꼭 잘 부탁한다고 했거든.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그런 준비까지 해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 어머니가 연락을 받지 않으셨어. 김철수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 상처가 너무 커서 모든 걸 혼자 감당하려 하셨나 봐. 김철수는 그동안 민수를 찾으려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이사를 다니며 연락이 끊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려고 했습니다. 김철수가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내 아버지 이름으로 적금을 넣어뒀습니다. 내가 성인이 되면 전해주려고 말이죠. 민수는 통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꾸준히 돈을 넣어온 것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게 주려던 사랑이야. 김철수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대신 전해주는 거지. 민수는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이런 분이 계셨는데 그동안 몰랐다는 게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김철수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주려고 준비한 마지막 편지야. 사고 나기 며칠 전에 나한테 맡겼거든.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집에 와서 읽어보겠다고 했지만 김철수는 지금 함께 읽어보자고 했습니다. 편지에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너와 함께할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아빠의 사랑만은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야. 힘들 때마다 아빠를 기억해줘. 아빠가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있을게.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철수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 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진을 나란히 놓고 매일 안부를 전했습니다. 이제는 원망 대신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김철수 아저씨는 민수에게 새로운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서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때로는 함께 식사를 하며 민수의 근황을 물어봐 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는 부모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나란히 누워 계신 두 분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다 알았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엄마가 왜 거짓말을 하셨는지, 아빠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지, 묘비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김철수 아저씨가 도와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민수가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고 자란 저니까 앞으로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민수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민수는 아버지의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는 이제 민수와 함께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날 밤 민수는 부모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감사하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가득 담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며 살겠다고.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민수는 그 별들 중에서 가장 밝은 두 개가 부모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민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함께하는 사랑이 있었으니까요.